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액티브 ETF에 관한 뉴스 기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패시브 ETF의 반대 쪽에 있는 ETF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패시브 ETF와는 달리 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운영하는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액티브 ETF가 지금은 출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 수준의 액티브 ETF가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향후에 한국 증시의 색깔과 성격을 바꿀 수 있는 큰 변수입니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한 지 대략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하고 알아두고 있으면요. 향후에 여러 가지 투자 팁을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브 ETF의 개념을 이해하시기 전에 일단 패시브 ETF에 관한 개념을 짤막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시브 ETF는 수동적인 ETF다라는 뜻인데 무엇에 대해서 수동적이냐? 주가지수의 수동적인 그러한 ETF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덱스 펀드가 바로 그것이에요. 주가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존재인 것이 바로 패시브 운영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론적인 철학을 보게 되면요. 현대투자론에서 그 이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투자하려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냥 주가 지수에 투자하라라는 것이 패시브 전략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자, 이 전략은 1975년에 존 보글의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가 출시되면서 처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미한 출발이었겠죠. 이 거의 한 47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점 그 규모가 커져가고, 그리고 현대투자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펀드보다 그냥 패시브 지수를 추종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다 보니 여러 가지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수에 투자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 이게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미물에 불과했던 인덱스 펀드나 지수 관련한 ETF들이 정말 규모가 작을 때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시장이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 한 3, 4년 전부터 해서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 요 이슈가 2월, 5월, 8월, 11월 등장할 때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한국 증시에서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중국 비중을 높이고 한국 비중을 낮추는 과정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이 만드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결과 한쪽이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패시브 전략이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어떤 현대투자론에서의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그 존재 자체가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왜곡된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 액티브 ETF가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 여러분들도 많이 익히 들어보신 캐시우드 누님의 돈 나온 누님의 ARKK, 아크인베스트의 ARKK가 대표적인 액티브 ETF죠. 지금 화면상에 ARKK의 수익률을 2014년 후반부터 해서 추적한 것을 보게 되면요. 쉽게 표현해서 ARKK는 2014년 후반부부터 해서 6배 넘게 상승하는 동안에 나스닥은 한 3배, 이것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ARKK는 더 많이 상승했네요. 자, 그리고 S&P 500, 여기 이제 보라색 선이 S&P 500입니다. 자, 여기 이제 2.15배. 자, 즉 액티브 ETF가 나스닥 지수나 S&P 500보다도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보더라도, 자, 지수형 ETF, 패시브 ETF보다는 액티브한 전략들이 수익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내포되게 되었고, 그 현상을 ARKK가 대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액티브 ETF의 급성장은 201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ARKK의 수익률도 보게 되면은 2010년대 중반에 출발해 가지고 2010년대 후반부터 수익률이 괄목하게 나타났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액티브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의 전략들이 있었습니다만 2010년대 후반부터는 패시브에 전체적으로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선도적으로 액티브 ETF를 활성화하는 투명성 규제 완화가 2019년에 있었고 그 결과 액티브 ETF의 성과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액티브 ETF의 출시가 패시브 ETF 출시보다도 더 많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에서 액티브 ETF 출시가 115 종목 그리고 이에 반해서 패시브 ETF 출시가 51 종목이었다고 하니까 세월이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확실히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5월 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액티브 ETF가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5월 말에 8개 액티브 ETF가 출시를 했어요. 그 전부터 있어 왔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아직은 규모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12개의 주식형 액티브 ETF를 제가 추려가지고 시가총액을 조사해 봤더니 3,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종목명에서 그 ETF 중에 액티브가 들어간 걸로 검색을 하고 거기서 채권형을 싹 솎아낸 다음에 이제 정리한 게 12개 종목이었어요. 자, 3,8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태동할 때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 당시 자, 그때 당시는 이제 코덱스 200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그때 당시 이제 2003년 얘밖에 없었던 시절에 3천억 원대 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태동하는 액티브 ETF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그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액티브 ETF 중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액티브 ETF들도 분명 존재하겠죠. 그러면 수익률이 높게 나오게 되면은 그들 종목에 그 ETF에 자금이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해당 ETF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의 모멘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마치 2010년대 초반에 차화정 장세가 만들어졌을 때처럼, 그리고 2007년 조선해운철강이 화려한 불꽃을 내뿜었을 때, 그때 당시 액티브 ETF는 없었죠? 액티브 펀드가 있었죠. 2010년대에는 이제 브레인 자문의 자문형 랩, 그리고 2007년에는 미래에셋의 펀드, 요게 이제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면서 돈이 계속 몰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액티브 ETF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자금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모멘텀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따라하는 매매까지도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2007년에 미래에셋 펀드 따라하기 열풍도 있었고 2010년대는 브레인 자문의 그때 당시는 자문이었어요. 자문형 ETF 따라하기 이런 게 또 열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발적인 모멘텀이 더 강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수보다도 개별 종목 중에서도 상승하는 개별 종목이 상승하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수 관련주가 차별화 장세가 아니고요.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러한 차별화 장세가 향후에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종목은 어떤 ETF가 될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액티브 ETF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이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여기서는 PDF라고 그래요. 자, 자료를 계속 공시를 합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이래요 하면서. 자, 이런 것을 따라 하신 분들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요? 혹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련된 ETF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것이 무한히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패시브 ETF도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서 왜곡된 주가 흐름을 만들어낸 것처럼 향후에 액티브 ETF가 규모가 커져서 시장을 왜곡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분명 월급필반, 그게 이르고 난 다음엔 반대로 돌아서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다만 지금은 초기, 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분위기가 액티브 ETF에서 나타나서 주식시장의 색깔을 바꾸는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아주 중요한 이야기 드렸어요. 액티브 ETF에 관한 시장의 색깔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진은 뭔가 불꽃이 번쩍번쩍하면서 회전하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매 증시 토크 마지막마다 이러한 그림을 준비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이 로테이션 하는 게 뭐랄까요? 작년 코로나 쇼크 이후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종목들이 쭉 올라가네 싶으면은 쭉 숨고르기 하고 새로운 종목이 올라오고 또 그러다가 또 새로운 종목이 부상하고 올라갔던 거는 숨고르기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 7월 초 현재 그러한 순환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뭐 좀 답답했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만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편으로는 내 건 올라가나 언제 올라가나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시다면 돌고 돕니다. 빙글빙글 돌아요.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면서 시장을 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조회수가 가슴이 아픕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